옛날 옛적 비밀과 검으로 가득한 황금빛 궁전에서 한 아기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강력한 헨리 8세 왕과 그의 새 왕비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세상은 왕자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가 태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앤 불린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왕국 전체를 뒤흔들었죠. 헨리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교황과 가톨릭 교회를 등졌습니다. 모두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겨우 3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앤은 반역과 거짓, 금지된 사랑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혐의들이 사실이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왕실의 칭호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라 스캔들의 아이. 사람들은 그녀를 사생아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지만 그 슬픔을 느끼기엔 충분히 컸습니다. 하지만 겨우 5살의 엘리자베스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요. 대신 그녀는 귀 기울였고 배웠으며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권력을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것을 얻겠다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 하나가 된 소녀의 이야기. 그녀는 공주로 태어나 사생아가 되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나라의 여왕으로. 런던탑은 원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가두기 위해 쓰이기도 했죠. 1554년 봄, 차가운 돌담 안에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도둑도 반역자도 아닌 한 명의 공주.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그녀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여왕 메리의 이복동생이었죠. 그리고 왕자를 위협한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죠. 아침 식사요, 아가씨. 혹시 독이 든 거라면 미리 말해주세요. 긴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빵이랑 수프뿐입니다, 아가씨. 그 상황에서도 엘리자베스는 강건했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왕께선 모든 걸 지켜보세요. 그럼 지켜보게 하세요. 숨길 건 없어요. 내 생각 빼고는요. 그 생각이야말로 위험한 겁니다, 아가씨. 탑 안에 벽은 귀가 있었고 눈도 있었고 비밀도 잘 새어나갔죠. 이게 처음 겪는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엘리자베스는 어머니 앤 불린이 말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자베스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침묵은 생존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칼과 비밀로 음모를 꾸몄지만 엘리자베스는 공부했습니다. 사람을, 책을, 세상의 흐름을.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억했죠. 내가 죽어야 한다면 눈을 뜨고 마음을 준비한 채 죽고 싶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면 나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석방이래요, 아가씨. 왕실 명령이래요. 살아서 나가다니 뜻밖이네. 이제 자유예요. 아니, 캣.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를? 그녀는 탑에 들어갈 때 의심받는 자였고 위협이었으며 그림자였다. 그러나 그녀가 나올 때는 생존자였다. 사람들은 차가운 돌벽이 그녀를 침묵시킬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이것은 그녀의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여왕이 되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대부분의 25살이 사랑을 고민할 때 엘리자베스 튜더는 잉글랜드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조언자도 없었죠. 오직 왕관 하나. 그리고 그녀가 실패하길 바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여자는 남자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결혼은 몇 달 안에 하게 될 거라고. 전 세계에서 구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왕자, 공작, 심지어 왕까지도요. 그들은 약속했죠. 금, 동맹, 그리고 안전을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약속 뒤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해야 왕실의 결혼은 나라를 안정시킬 겁니다. 혹은 나라를 둘로 갈라놓겠죠.
사람들은 왕 없는 여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녀는 사랑에 대해 생각했어요. 권력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순 없다는 걸. 누군가를 선택하는 건 왕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고, 왕관을 지키려면 혼자가 되어야 했어요. 나는 잉글랜드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자는 두지 않을 겁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죠.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녀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 옆엔 왕이 없었고, 종이 울리지도 않았으며, 장밋빛 사랑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 한 명이 되었죠. 엘리자베스는 마음과 왕관 중 하나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둘 다 선택했어요. 단, 자신만의 방식으로. 메리 여왕의 처형과 영국의 지속적인 견제로 스페인 국왕은 분노했어요. 1588년에 어느 폭풍 몰아치던 여름, 세상이 본 적 없는 거대한 함대가 잉글랜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스페인 무적함대라 불렀습니다. 거대한 배 130척, 2만 명의 병사들, 스페인의 필립 왕이 보낸 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었죠. 이때 엘리자베스는 남편도 후계자도 없었죠. 많은 이들이 그녀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아니었어요. 내 몸은 약하고 여릴지 몰라도 내 마음과 의지는 왕과 같습니다. 그녀는 직접 말을 타고 군대 앞에 섰어요. 마차에 숨어 있지도, 누구 뒤에 숨지도 않았죠. 잉글랜드 해군은 작고 느렸으며 대포도 적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계획이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래된 배에 불을 지르고 그걸 무적함대의 중심으로 보냈어요. 스페인군은 공황에 빠졌고 진영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려왔어요. 비, 바람, 파도, 자연도 전투에 가담했어요. 거대한 무적함대는 흩어졌고, 어떤 배는 침몰했고, 어떤 배는 도망쳤고, 돌아온 배는 거의 없었죠. 엘리자베스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대포도 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용기로, 말로, 그리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목소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떤 함대보다도 강한 무기였죠. 무적함대는 천둥과 함께 왔고 폐허가 되어 떠났습니다. 잉글랜드는 굳건히 버텼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여왕은 더 강했으니까요. 1600년 런던은 살아 숨쉬는 무대였어요. 거리엔 음악이 울려 퍼졌고 극장엔 웃음과 박수가 가득했죠. 그 모든 중심에는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그녀의 시대는 예술이 꽃피고 말이 살아 움직였던 시간. 바로 셰익스피어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검보다 강한 말에 힘을 믿었어요. 펜 하나가 100만 개의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녀는 셰익스피어 같은 이야기꾼들을 지켜주었고 런던엔 극장이 넘쳐났어요. 그녀가 통치하던 시간, 잉글랜드는 단순한 나라가 아닌 예술의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웃음은 줄어들었고 무대의 조명도 서서히 꺼져갔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무대 뒤에 남은 건 조용한 침묵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녀의 무대도 막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시대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불꽃은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았죠.